네, 안녕하세요. 일상남입니다. 법학개론 겉핥기 두 번째, 아라진 두 번째래. 다섯 번째인가요? 네, 이제 사회법 시간이죠. 어, 여기서 1심, 2심 절차가 원래 1심, 이 순서로 가거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가고 1심 법원이 보통 뭐 가정법원이라 치면은 이거는 뭐 이 가정법원 죄송합니다. 지방법원 단독부라 치면은 지방법원 합의부 뭐 대법원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이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예, 중요한 사건에서는 뭐 여기서 지방법원 합의부일 수도 있고 뭐 또 위에도 지방법원 합의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형사소송이 통상 진행되고요.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모든 이 절차들을 한 번씩 다 한다고 하시면 돼요. 예, 기소하고 항소하면은 다시 공판, 그러니까 수 공판 있잖아요, 그죠? 수사 공판 집행인데 공판부터 또 한 번 더 한다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여기를 1심에서 2심을 가는 거를 항소라고요. 위를 상고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항소, 상고. 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2심에서 3심 가는 것을 상고, 1심에서 2심 가는 걸 항소.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합니다. 네. 하고 이제 이거 차례죠. 사회법 차례인데 사회법은 이제 사법과 공법의 중간 영역이다. 우리 뭐 대표적인 예로 그 노동법과 경제법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경제법은 여기 경비지도사에서는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은 대표적인 걸로 이 피해자 보호법이라 피해자란다. 그 구매자라 하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용어가 구매자 보호법이라 해야 되나? 소비자 보호법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나오고요. 계약 노동법과 또 사회보장법 이 두 가지가 주로 나옵니다. 여기서 노동법에 있어서는 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기준을 좀 알면 좋고요. 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에 관한 죄, 올바른 노동쟁의 행위 뭐 이런 거 아는 법입니다. 주요 용어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해서 노동 3권이 있고요. 이 노동 3권은 기본권입니다. 기본권 알겠죠? 노동 근로자의 기본권이고 단결권은 이제 합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 뭉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노조를 꾸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겠죠. 예,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편하고 주체는 이 단결권의 주체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 알겠죠? 이 근로자 뭉칠 수 있는 권리고 근로자다. 이렇게 쓸게요. 뭉칠 수 있는 권리. 단체 교섭권은 이 단체가 사용자와 정당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주체는 근로자와 노동조합. 그러니까 단결권을 통해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짰다면은 이 두 명이 가능합니다. 또는 이겠네요. 또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전 다 지울게요. 왜냐하면 파일을 다 그걸로 빈칸으로 배포를 해야 돼서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편해요. 파업과 쟁의 알겠죠? 파업과 태업 이렇게 있는데 밑에 파업 태업 써있는데 파업은 완전히 일을 안 하는 거, 태업은 생산을 늦추는 거 아니면은 효율을 낮추는 행위. 뭐 가령 8시간 일해야 되는데 2시간만 일하고 6시간 동안 시위를 한다. 이런 뭐 태업으로 봐야죠. 또 단체 행동의 제한이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우리 경비 지도사를 따지잖아요, 그죠? 경비 지도사에 있어서 그 특수 경비는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원래 노동 3권 자체가 다 보장이 안 되는데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은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게 부당하다고 특수 경비라고 하나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한에서는 이제 단결권이 단체 교섭권이 두 개가 가능하다. 사용자 vs 근로자는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고용주 뭐 이 정도 개념을 아시면 되고요.
그 고용주 외에도 고용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자, 뭐 사무직, 행정직 뭐 이런 사람들도 같은 근로자긴 하지만 근로를 함에 있어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면은 근로자의 같은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배신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편하겠죠. 그런 사람은 사용자라고 본다. 뭐 임원, 이사 이런 사람들, 높은 사람들 같은 근로자긴 하지만 회사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하겠죠. 그 사람들은 사용자 vs 근로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이콧은 안 사는 거, 단체로 구매 안 하는 거 보이콧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켓팅은 피켓 들고 나무 판때기 들고 뭐 시위하는 거죠. 직장 폐쇄, 직장 폐쇄에 대해서 이거 빈칸으로 놔뒀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직장 폐쇄는 정당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직장 폐쇄란 말이 파업을 했어.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용자도 아 그래? 너네 일 안 할 거야? 그래 알겠어. 그러면은 우리도 그거 안 할 거야. 직장 운영 안 할 거야. 너네도 일하지 마. 돈 안 줄 거야. 뭐 이런 개념이고요. 이 파업이 왜 정당이냐면은 파업 자체가 원래 일하라고 뽑았는데 일을 안 하면은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아니에요? 위반한 거죠. 근로자 입장에서도 일하라고 뽑았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하라고 뽑았는데 근로자도 할 말이 있죠. 이 계약이 좀 불공평하다. 우리 복리후생도 약하고 임금도 작다 이러면은 자신들의 이 권리 보장, 뭐 이런 거 복리후생 이런 느낌을 위해서 정당한 시위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해고를 못하게끔. 알겠죠? 노동조합에 있어서 아까 우리 주체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근로자가 주체고, 이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이 목표여야 되지. 자신의 지위 향상 이런 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참석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되고, 원조 받으면은 이 사용자들한테 노동조합이 원조를 받으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또 정치 운동, 그러니까 정당이나 어디 뭐 그런 거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이 정치 운동을 할 목적으로 뭐 선거나 이런 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은 안 된다. 노동조합 전자,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노동조합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 알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 파업을 하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파업을 끝나면은 또 노동조합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면은 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노조 전임자는 좀 안 좋죠. 이런 사람들한테는 노조에서 돈을 모아서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단체 교섭 및 단체 협약. 여기서 단체 교섭이 그 단체를 노조가 사용자랑 하는 협약이란 걸 알게 되었죠. 우리 근로 조건을 유지하고 또는 개선하기 위해서. 그죠? 그럼 사용주는 이게 정당한 방식으로 단체 교섭을 오면은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당한 단체 교섭을 피하면 안 된다. 피하면 어떻게 돼요? 피하면은 이게 단체 교섭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에서 보호해줘요. 근로자들한테. 그래서 근로자들이 법원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아니면은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넣으면은 또 거기서 또 조치를 해서 뭐 벌금을 내린다든지 아니면은 강제 이행을 하게끔 하겠죠. 그리고 또 부당 노동 행위라는 말이 나오네요. 이 부당 노동 행위랑 부당 해고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행위 중에서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을 말하며, 이 노동조합을 가입하지 말 것으로 근로자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쓰는 거. 그거는 불법이다. 알겠죠? 다시 노조 불가입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뽑는 행위, 불법 부당 노동 행위다. 또 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거, 뭐 월급을 깎는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죠? 그래서 또 불이익 주는 행위. 또 이거 뭐겠어요? 정당 교섭 거부하는 거, 단체 교섭 거부하는 거, 불이익. 알겠죠? 이 세 가지는 부당 노동 행위에 행하고, 부당 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세 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당 사유인 거.
근데 정당 사유인데 이거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객관적 입장인 정당 사유인 거. 이 정당 사유에 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진짜 너무 경영난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 재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잘라야 된다. 뭐 그런 경우.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두 가지죠. 일단 이 두 가지에는 부당 해고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불법인데, 이 정당 사유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해고를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한다 하더라도, 구조 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예고하고, 또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자, 잘 봐요. 이게 30일이랑 50일이라는 말이 나올 건데, 이 해고 계획, 그러니까 근로 조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냥 자르면 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전쟁이 났다거나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상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정당 사유라는 말은 뭐 그 직원이 회사에 불이익을 끼쳐요. 회사 비밀을 팔았다거나 배임 행동을 했다거나 그러면 해고를 해야겠죠. 정당합니다, 이거는.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 전쟁이 났다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다거나 또 경영난 잘라야 된다. 그러면은 대상을 선정해야 되잖아요. 그 대상을 선정하는 걸 합리적 선정이라는데, 이 근로자 대표랑 50일 전에 이 합의를 하고 명단을 짜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50일이랑 이 50일 전에 명단을 짜고 나면은 그 짜여진 사람에 한해서 30일 전에 해고 계획을 예고하고, 그리고 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냥 자른다. 그러면 30일분의 통상임금. 여기서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있고, 이 반대되는 개념으로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이랑 뭐 자격수당 이런 거 원칙적으로 나오는 수당을 말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기서 추가 근로수당, 성과상여금은 제외입니다. 알겠죠?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평균임금은 3개월치를 다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근무수당도 합치고 성과상여금도 합친다. 알겠죠? 평균임금은 3개월 성과상여금 되고, 뭐 통상임금 플러스 성과상여금 또 기타 금액도 되겠죠? 추가 근무수당도 합쳐서 3개월 퉁치고, 평균임금은 3개월 퉁이 아니라 3개월을 평균 낸 거, 3개월 받은 돈을 평균 낸 거 3개월치로. 그리고 또 통상임금은 기본급 또 수당 이런 거 다 합친 거. 대신 성과상여금이나 추가 근로수당은 안 돼. 모두가 받는 게 아니니까. 그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게 문자로 누가 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법하다고 해서 이 사람 해고 복귀시켜 라는 판결이 있었어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또 위 사항을 안 지켜서 부당 해고면은 이거를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 해고랑 그 판정을 받아야겠죠. 판결을 지방노동위원회나 죄송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나 어디로 가라? 그 법원으로 가라.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안 한다 치면은, 잘 봐요. 이 갔는데 얘는 법원이니까 법원은 무조건 판결을 내리겠죠. 근데 지방노동위원회는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방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알겠죠? 어려우시면은 그냥 부당 해고면은 이거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지방법원이나 아니면 또 노동위원회에 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죠? 또 즉시 해고라는 게 있는데, 이 즉시 해고도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뭐 전쟁이 났다거나 또 회사가 진짜 문 닫아야 돼요. 그럼 또 즉시 해고도 가능하겠죠. 자,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 원칙입니다. 8시간이 원칙이고, 주 40시간, 8 곱하기 5니까 40시간이죠. 그리고 또 사용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인해서 12시간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그때 이슈였던 게 52시간 했던 게 이것 때문이고요. 사용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본 원칙을 아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급휴무 개념 간단하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8시간 하루 근무면은 원래 9시 9 to 6가 기본 원칙이라 쳤다면은
이거를 뭐 7시부터 4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근로시간을 바꿀 수 있는 거, 이거 선택적 근로시간제고, 또 필요한 날에 추가 근무하고 아니면은 뭐 근로시간을 줄이는 거, 뭐 하루에 8시간이 1일 8시간이 원칙인데 오늘 6시간 했어요. 그러면은 내일 10시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유급휴무는 이제 일주일 동안 다 개근을 했으면은 하루 동안의 휴일에 한해서 돈을 받는 거, 알겠죠? 일주일을 다 출근하고 쉬는 날 하루를 돈으로 받는 거.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면은 기본 개념 다 아신 거고요. 사회보험도 많은 개념이 나오는데 기본 개념 정도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공공부조는 조세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회보험은 조세 플러스 우리 세금. 그러니까 세금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보험료. 사회보험은 해당 사람이 내는 보험료와 조세. 그러니까 공공부조는 여기 예시를 보시면은 의료구법법과 기초생활보장법. 여기서 기초생활보장법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다가 공공부조긴 한데, 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우리 기초생활 대상자가 세금으로 기초생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어려워지면은 국민 누구나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조의 하나는 거고, 또 의료급여도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어느 정도는 이거는 의료급여가 나가고 안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 아시면 되고요.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대신 조세로 이루어진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는 밑에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연금보험 이렇게 써놨죠. 뭐 연금보험도 우리 국민연금 내는 사람이 있고 공무원연금 내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사학연금 내는 사람도 있고, 다르죠 연금 보험 자체가. 또 산재보상보험도 뭐 근로자에 한해서 내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용보험 역시도 근로자에 한해서 내는 보험이니까 4대 보험 뗀다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회보험이구나 만 아시면 되고요. 나중에 가면 이 고용보험을 어떻게 받는지, 누가 대상자인지, 또 육아휴직 때 어떻게 받는가,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산업재해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감독자의 지휘하에 있었나 없었나, 정당하였는가, 뭐 천재지변이었는가, 이런 것도 나오고요. 연금보험에 있어서 또 연금 수령 나이와 또 노령연금 이런 거 구분 짓는 거 또 나오니까, 그런 거는 상세히 나중에 문제 푸시면서 아셔도 되고, 더 궁금하시면은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째 시간 끝났죠. 사회법 파트는 끝났고요. 다음 이제 남은 게 민법이랑 행정법인데, 이 두 가지는 제가 좀 더 약해서 보완을 좀 더 하고 오리라 예상이 돼서, 빠르면은 민법은 내일 올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